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신우의 막장 행동을 사사건건 막말로 응징해서 지금은 편안하게 사신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해서 아이 데리고 집에 들어와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좀 지겹기도 하네요. 시댁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저와 나이 비슷한 분들의 글을 종종 보곤 해요. 저희 시어머니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 얘기도 많이 봤네요. 저는 시댁 스트레스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는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저에게 막말도 좀 하고 그러면 신나게 참교육해 드리는 재미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마저 들어요. 저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저희 시어머니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저한테 못되게 굴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으니 제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살고 계세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군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정신교육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쉽지는 않았죠. 어른에게 불손하게 굴면 안 된다는 세뇌된 교육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결혼식 날부터 시어머니가 막장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밥값을 내는데 모자라면 창피하다고 저희 쪽에 들어온 축의금이랑 합쳐서 계산하자고 하셨대요. 신랑에게 말했는데 신랑은 저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고 시어머니에게 사실이냐고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냐고. 우리 부모님이 아셨으면 거지들과 사돈 못 맺는다고 하시면서 결혼식 날 결혼 엎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거지라는 말에 시어머니 격분하셔서 소리 지르시는데 남편과 제가 거지 맞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거지인데 거지인 줄도 모르는 거지 중에 싼거지라고 계속 말했죠. 아버님도 어머님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분이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우기시니까 내가 직접 시댁 어른들에게 이게 거지 같은 짓인지 아닌지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술을 자주 드세요. 술 드시면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랑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시고 저 바꾸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네가 며느리로서 똑바로 하지 않아서 집이 예전만큼 편안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못 받아서 다음날 낮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보면 전화를 안 받으시고 밤에 다시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두서없는 술주정이었죠. 한동안 시어머니의 술주정에 시달리다 보니 회사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구박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어머니 이렇게 술 드시고 전화를 해서 자식들 괴롭히는 짓은 그만하셔야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잘하면 본인이 이러겠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말고 잘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죠. 어머니도 여자인데 여자가 이렇게 술 먹고 이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내가 너무 망신스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두었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했어요. 술주정하는 것들은 몽둥이가 약인데 어머니 그러다가 며느리한테 매맞는 시어머니 될 수도 있다고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래도 제가 가끔 성질이 나오는데 아무도 못 말린다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밤이나 새벽에 술 드시고 전화하시는 것이 뜸해지기는 했지만 완전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또 술 드시고 밤늦게 전화를 했길래 내 성질 건드리지 말랬죠? 당장 갈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세요. 전화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때 신랑은 자고 있었고 제가 혼자 차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배를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없는 척 하신 거겠죠. 일부러 문을 쾅쾅 두드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술 드시고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돌도 안 되었을 때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담배를 피우세요.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담배 냄새가 나길래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갈 일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댁과 연 끊고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커서 왜 우리 애는 할아버지 댁에 안 가냐고 물으면 할머니가 손주보다 담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안 보고 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뒤로 6개월간 시댁과 연 끊고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차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음식이나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하는 음식을 안주 삼아서 술이나 먹고 있고 제가 표정이 굳어지니 신랑은 어쩔 줄 몰라 하고 1시간 정도 일하다가 신랑에게 집에 가자고 했어요.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며 일 안 하고 어디 가냐고 하더군요. 나도 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려고 간다고 했죠. 그리고 신우에게 형님은 시댁 가서 일도 안 하고 왜 여기 와서 민폐나 끼치고 있냐고 했더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고 했고 시어머니에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명절에 친정에 와서 술이나 처먹고 있냐고 했죠. 그따위로 하다가 형님 이혼당하면 어머님이 평생 데리고 살 것이냐고 했더니 신우가 욕을 하며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남편이 신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나와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하시는데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술이나 먹고 있어서 열받아서 일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시댁에 할 말 다 하고 저도 성질대로 다 했으니까요. 마지막 사건은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와 신우의 외모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외모가 좀 별로예요. 키는 큰데 좀 통통한 편이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마른 체형의 평균 외모거든요. 그런데 둘은 본인들 외모가 아주 뛰어난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덩치가 크다, 여성스러운 면이 없어서 남편 사랑받기 어려울 것이다 같은 말들을 종종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한 번은 제가 그날 기분이 별로였는지 저도 모르게 성질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키 작고 말라서 볼품도 없는 분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거든요. 둘이 마주보고 저를 비웃더라고요. 못생겨서 능력도 하나도 없는 남자와 결혼한 것을 보면 어머님과 형님은 본인들 외모를 모르겠냐고 했더니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내 남편은 비록 막되먹은 집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능력 키워서 대기업 다니지 않냐고 비웃으면서 말해주었더니 시어머니와 신우 표정이 썩었더라고요. 내친 김에 못된 소리 좀 더 해주었습니다. 나는 예뻐서 돈 잘 벌고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남편과 사는데 두 분은 삶이 괴로워서 매일 술이나 드시고 사는 분들이니 나랑 비교가 되겠냐고 해주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굵직한 일들만 적었어요. 시어머니는 참 웃긴 게 손주는 있건 말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고모부가 있으면 담배를 안 피우더라고요. 형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고모부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시댁에서 제가 담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사위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담배를 안 피우시나 보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친정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형님이나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어머님이나 참 한심하다고 했더니 고모부가 형님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군요. 고모부에게 형님이 술주정은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술만 드시면 밤이고 새벽이고 저희에게 전화로 주사를 부리셔서 한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술주정에는 몽둥이가 약이란 것을 고모부도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에게 진상 같은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것뿐 아니라 제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듯한 느낌? 이 동네 미친년은 본인들밖에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막말과 막되먹은 행동으로 시댁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이랬던 것은 아니니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저도 좋게 돌려 말해보기도 하고 더 잘하면 진심은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에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쉽게 포기하기는 했지만요.
남편도 제 편이고 요즘은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그런대로 살만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막 나가다 보니 이게 습관이 돼서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마음속으로 조심하려고 다짐하고 있어요. 아이도 좀 커서 손도 덜 가고 하니 좀 심심할 때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막장 같은 행동이 있으면 안 심심하겠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저 좀 대 같죠? 이번 사연은 맞벌이여도 남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던 예비신랑과 예비시모 앞에서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봄에 결혼 예정이었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한동안 가사 분담 문제로 얘랑과 다투다가 얘랑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파혼하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어른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린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네요. 얘랑은 계속 전화해서 잘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잘하겠다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더 짜증만 나더라고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얘랑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는 언제쯤 낳고 양가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니 어디에 집을 얻고 등등 세부적인 계획을 서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양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사 육아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얘랑이 밥은 무조건 저보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 예정이었어요. 맞벌이니까 집안일 다른 것은 다 도와주겠다. 대신 밥은 무조건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요리를 잘하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저도 요리를 못해요. 그래도 얘랑보다는 잘하긴 하겠죠. 저희는 둘 다 대학생 때 자취를 했던 경력이 있는데 얘랑은 그때 어머니가 밑반찬, 찌개, 고기 등의 음식을 다 해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자취를 몇 년간 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계란찜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 자취하는 동안 반찬을 보내주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가며 이것저것 해본 정도였습니다. 경험으로 치자면 남친보다 제가 좀 낫긴 하겠죠.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이겠지만 요리에는 소질도 흥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얘랑과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얘랑에게 식사 준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했어요. 얘랑은 바로 싫다고 하면서 요리는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라더군요. 자기는 설거지를 하고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주변에는 남자가 요리를 하는 집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도 그렇고 친척들을 봐도 남자가 요리를 잘하는 집이 많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요리를 못한다고 하길래 저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얘랑은 그래도 자기보다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많으니 저보고 하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밥 차리는 것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얘랑은 맨날 요리하지 말고 제가 안 할 때는 배달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아예 하지 말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자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그리고 밥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데 그건 옛날에 여자가 바깥일 하나도 안 하던 시절 얘기지 지금은 똑같이 돈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집안일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냐고 따졌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고 퇴근 시간도 비슷한데 둘 다 하기 싫은 일을 자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얘랑의 단호함에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자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밥에만 꽂혀서 얘랑이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랑의 집에 갔다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얘랑 어머니를 알게 되었죠. 얘기 도중에 어머니께 제가 요리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둘이 살면 밥을 사 먹는 것과 밥을 해 먹는 것이 비슷하게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생각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혼나게 되었습니다.
밥은 예전부터 여자가 하는 것이고 옛날에도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자는 집안일을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아닌 것이었다고 하면서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답답한 와중에 얘랑을 보니 옆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우리 엄마 잘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세대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너희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셔서 이런 거 교육을 못 하셨나 보구나. 그래도 괜찮아. 살면서 나한테 잘 배우면 돼. 이 말씀에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그냥 내려놓게 되었네요. 저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더군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냐고 하시는데 더 실망스럽기만 했어요. 우리 엄마 일하셔도 자식들 가르칠 것은 다 가르치셨다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고 남자는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많지 않다고 했죠. 요즘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불행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 엄마 욕 먹여가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오는데 얘랑 어머니께 더 쏘아붙이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얘랑에게 계속 전화 오는데 톡으로 오늘은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기 무음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날 얘랑과 통화하는데 얘랑은 또 내가 잘할게. 막연하게 잘하겠다는 이 말이 더 답답했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결혼하면 내가 너무 불행할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얘랑은 후회 없겠냐고 묻더군요. 후회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그만둔 것을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어머니께 잘못된 가정교육을 받은 것이 문제점인 사람은 평생 고쳐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톡으로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냥 차단해 버렸습니다. 부모님께도 있었던 일 전부 말하고 헤어졌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본 여자라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는 없다고 자식도 보나마나일 테니 잘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귀다 헤어진 것과는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해요. 결혼 얘기가 오가다 헤어지게 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얘랑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어른에게 제가 막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잘 판단한 것이겠죠? 이번 사연은 자식 등골 빨아먹는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시댁을 시원하게 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4개월 된 딸 가진 아기 엄마입니다. 인터넷상에 고민글도 몇 번 올린 적이 있어요. 친정에 말하자니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내 남편 욕먹이는 것 같아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소연하는 글을 올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막장 같은 시댁 문제로 하소연하는 글, 조언을 구하는 글도 써보고 남편과 댓글을 같이 보며 남편에게 제 입장을 이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더니 얼마 전 남편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더 이상 우리는 기댈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으로 키워준 값 충분히 했으니 우리는 이제 없다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전화로 자식 돌이 어쩌고 하시면서 화를 냈는데 제가 계속 마음에 콕콕 박힐 말들만 골라서 했거든요. 컨셉을 바꾸셔서 잘 지내보자, 내가 잘못했다 하시는데 잘못을 하신다면 우리 볼 생각 마시고 남은 평생 반성하며 사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들을 적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 아들을 너에게 뺏겼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고 변했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발목 잡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지고 들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바보같이 내가 잘하면 어머님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머님은 더 거침없는 막말을 하셨으니까요.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막내 신우가 대학을 가니 저희에게 등록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동생의 등록금을 오빠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딱 한 번만 내주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과 엄청 싸우게 되었어요. 싸우다 지쳐 남편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큰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신우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주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등살에 신우가 원하는 것을 사준 적도 있고 거절한 적도 있기는 해요. 제가 치사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커피 한 잔도 사주기 싫은 신우에게 돈이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시어머니께 빌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하셨고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시댁에 가보니 신우가 100만 원이 넘는 패딩을 샀다고 자랑하더군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자기 부모에게 실망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신용불량이세요. 아버님이 신랑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예요. 저는 이거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대출금을 주지 않아 연체가 되어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한동안 많이도 싸웠네요. 점점 남편과 사이도 안 좋아지고 신혼이지만 스킨십도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위기가 느껴졌는지 저보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말만 해도 이혼 사유가 되는데 돈 문제까지 있어서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 사는 것이 시부모님과 신우까지 책임지며 사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더 나을 것 같아서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더군요. 시부모님에게 막말을 하고 연을 끊게 된 것은 아기 100일 때 생긴 일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 100일 때 준비할 것들 모두 준비한다고 하셔놓고는 당일 떡만 해오시고 남편 옷을 사가지고 오셨더군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지만 아기 100일에 신랑 옷을 사오다니요. 내가 얼마나 싫었으면 우리 딸한테까지 이러시나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 마음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싫었으면 아이까지 꼴보기 싫어서 아이 100일에 아이 아빠 옷을 사오냐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고 하시더니 넌 모르지? 이러셨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키워요? 신용불량자로 키웠죠. 재산은 바라지도 않아요. 부모가 돼서 자식 돈으로 먹고 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평소에 그렇게 천박한 짓만 하시더니 욕도 참 천박하게 하신다고 말했거든요. 어머님은 생긴 것도 천박하고 입까지 더러운데 자식에게 얹혀 살 생각까지 하는 거지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남편이 신우 싸대기를 몇 대 때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편들어서 저에게 욕을 하는 신우를 때렸다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가 놀라서 울길래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우에게 남편이 너한테 해준 등록금은 네가 벌어서 갚으라고 말하고는 시어머니에게 이제 우리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면 남편 키워준 값 충분히 했다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살자고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도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너무 잘못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마음이 다친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모두 쫓아내고 저희 셋이서 아이 100일을 그렇게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보냈네요. 행복해야 할 아이 100일을 이렇게 망쳐놓은 시어머니가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자식돌이 어쩌고 하시더군요. 자식을 신용불량 만드는 것이 그런 부모돌이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집은 재산도 물려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데 어머님은 자리도 못 잡은 아들 등골이나 빨아먹고 있는 마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얼마나 정신이상자로 키우셨으면 등록금이랑 자기 필요한 것들 도와준 새언니에게 쌍욕을 하냐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신우는 이 세상에 민폐를 끼치기 위해 사시냐고 했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말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만 전화 끊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 전화가 또 왔는데 컨셉을 바꾸셨는지 잘못했다, 잘 지내보자 하시더군요. 어떻게 해야 너희들 마음이 풀리겠냐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도 안다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지금 하는 말도 우리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서 하는 소리인 거 다 알고 있다고 일단 말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알면 다시는 우리 볼 생각 마시고 앞으로 평생 자식들에게 한 못된 짓 반성하며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있는 대출금 빨리 보내시라고 했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에게도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 말만 듣고 살기로 했으니 할 말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라고 했대요. 제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못하고 시어머니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마음에 콕콕 박힐 말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 떼려고요. 요즘은 거의 전화가 안 오네요. 암튼 제 고민글에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저희 가족만 생각하고 잘 살려고요. 시부모님 대출금은 키워준 값으로 저희가 갚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듬직한 중학생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저 때문에 신우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탓이라고 하네요. 저는 신우가 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돼도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시댁 도움 전혀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친정에서 5천만 원 지원받은 것이 다였어요. 그 당시에 서울의 작은 빌라 전셋값이었어요. 남편 벌이도 괜찮고 저도 벌고 있어서 아이 낳고 돈 모아 이사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친정에서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 때문에 제가 유세를 부릴까봐 저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시댁의 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하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지만요. 신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는 친정인데 친정을 위해 새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자기 부모에게 더 신경 쓰라는 신우였는데 알겠다는 대답밖에 못한 제 자신이 참 바보 같네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과 동시에 결혼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불임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5년 넘게 불임센터를 다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 아이가 태어나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일하면서 센터 다니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고 계속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입양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시댁에도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어요. 분명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을 얘기했지만 저와 남편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번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희가 낳은 본인의 손주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우도 입양이 웬 말이냐며 입양을 한다면 자기는 조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제 앞에서 기뻐하는 티를 참 많이도 냈어요. 그때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았으니 많이 기뻐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제가 반대 입장이었다면 불임 부부 앞에서 아이 낳은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다들 결혼해서 쉽게 되는 부모가 못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버는 족족 들어가는 비싼 병원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임센터가 좀 많이 비쌌어요. 팔자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친정 식구들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도 친정에서는 저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둘이 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셨습니다. 시댁에서는 끝까지 해보라고 했고요.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검사받고 주말에 또 병원 가고 가끔은 평일에 월차를 내고 검사 또 검사 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믿고 달릴 텐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양센터에 남편과 봉사를 다니다가 저희는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제가 품에 안았는데 당황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물이 흐르더군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을 만났다고 하며 행복해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힘든 것도 많았지만 행복감이 힘듦을 모두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탐탁치 않은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추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차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우의 아이들에게는 참 다정한 할머니이지만 저희 아이에게는 냉정한 할머니였어요. 시아버지는 차별 없이 아이들을 대해주셨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시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며 재우다가 감동이 일어 눈물을 흘렸던 날들, 아이가 7발을 걸었을 때 남편과 웃으며 눈물을 흘렸던 일, 입학과 졸업, 아이가 잘못한 일을 혼내고 나서 혼자 몰래 울었던 날들을 지내며 내 아들을 입양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 라면에 계란 몇 개 넣어? 하고 묻는 아들의 물음에 괜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듬직해서요. 이제는 저와 눈높이가 비슷한 아들이지만 아직도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입니다. 남편과는 친구처럼 게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잘난 척을 하다가 저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할 때는 가슴이 아려와 둘 다 안고 울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준 신우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달 전에 신우네 아이가 시댁에서 가족들 모두 있는데 땡땡이를 숙모가 낳은 건 아니잖아. 이 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쳐다볼 용기도 없어서 아이의 눈치도 살피지 못했어요. 신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신우네 아이가 몇 마디를 더 했는데 너무 당황한 상태라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중학생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신우는 아이들에게 그런 사실을 왜 얘기했는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이가 본인의 입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는 며칠 뒤에 묻더라고요.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춘기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일일 텐데 애써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아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며칠 동안 울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앞으로는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는데 신우는 어차피 알게 될 일이고 사실인데 뭐가 어떻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본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 또 한 번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별 말씀 안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족들 다시 모여 있을 때 저는 신우가 바람을 피웠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 아이는 학원 때문에 시댁에 못 간 상황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고모부에게 신우가 우리 집에 외출복을 가져다 놓고 낮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외출했던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만 데리고 신우가 왔을 때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고모부에게 얘기하는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고 방해했지만 저는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고모부는 신우를 끌고 가듯이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없는 소리를 지어내냐고 하더군요. 사실을 말한 것이고 그때 신우의 외출복은 아직도 우리 집에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이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힘이 빠져 웃음만 났습니다. 신우가 내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가자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실을 말한 것인데 뭐가 어때서 이러냐고 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나를 탓하지 말고 그딴 짓을 하고 다닌 자기 자신을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서 신우에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녀놓고 반성커녕 남을 원망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신우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다 네 탓이라고 하는데 바람을 피운 신우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는 것이지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이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는데 괜히 남편과 제가 걱정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분명히 나와 남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남편과 게임 한 번 더 하겠다고 싸울 때 보면 둘이 똑같고 잘 때 옆으로 누워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저와 비슷하고 손이 긴 것도 저와 닮았습니다. 이런 내 아이를 누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저는 신우가 이혼을 당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우가 될 수 있으면 더 잘못되기를 바래요. 남편은 너와 내가 앞으로 신우에게 악독하게 구는 것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신우 같은 사람은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신우를 좋게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대해야 우리 앞에서 조심을 할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시댁의 며느리돌이조차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 여린 내 남편과 내 아이와 제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은 혼전 임신이라고 가정교육 들먹이며 온갖 막말을 하던 시모와 신우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를 즐겨보는 결혼 8년차 아줌마예요. 아이 둘 있고 맞벌이 하는 아이 엄마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저도 사이코 같은 짓 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이코였으면 제가 이렇게 못했겠죠. 이기적이고 무식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들한테 세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자기들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막말과 막대먹은 행동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결혼 자금이 모아지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문직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가진 자격증으로 어렵지 않게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퇴사를 할 수 있었어요. 퇴사를 하고 여행 다니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 떨리고 눈물이 나는데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지내자고 하는데 아이를 지우고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남편과 살게 되면서 저희 집에 결혼 허락도 받고 결혼 준비도 했습니다. 3층 주택 건물에 1층은 아가씨가 살고 2층은 월세를 주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3층은 시어머니가 재혼해서 새 시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2층에 살던 사람이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2층에서 살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 3층에서 시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결혼하지 말자고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나온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냐? 니 멋대로 나갔으니 다신 들어올 생각 말아라.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것도 참아줬는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 애 가진 게 자랑이냐? 너같이 못 배워먹은 것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갖더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모 욕먹일 짓을 한 것도 모르냐? 별의별 말을 다 들었네요.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제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남편과 싸웠어도 어른 있는 집에서 제가 집을 뛰쳐나간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에 홀린 듯 그때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 결혼을 했고 1년간 2층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결혼 전에 집을 나갔던 것을 지금까지 꺼냅니다. 요즘은 그 얘기 거의 안 하긴 해요. 제가 할 말이 더 많거든요. 결혼 준비 중에 시어머니 말씀이 남편은 집도 있고 땅도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뭐 해올 거냐? 아기 태어나면 봐줄 테니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는 몇 년 뒤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고 혼수도 그 집에 넘칠 만큼 과하게 해갔어요. 예단도 1,000만 원 보내고 200 돌려받았습니다. 분가할 때 시어머니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집 말고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집 명의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말했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분가 후에 명절 때 돌아가신 아버님 차례상을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새 시아버지와 함께 지인들과 놀러 간다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차례 잘 지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다 큰 자식들이지만 이게 얼마나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인지 생각도 없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어버이날 시댁에 가는 날짜와 시간을 남편과 신우가 정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가씨네와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성질을 내더니 욕까지 퍼붓더군요.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새언니인데 그런 쌍욕을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우리 아들 100일 때 친정에서 팔찌 반지 등등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애한테 이런 걸 해주는 게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 아냐고 하면서 정작 시어머니는 떡이랑 음식만 잔뜩 싸가지고 가셨습니다. 첫째가 3살 때 제가 유산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네가 많이 챙겨줘라, 힘들 거다,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로는 여자가 몸 간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네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이 악물게 하면 뭐가 이득이 된다고 이러시는지 시어머니와 신우 둘 다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적을게요. 친정에서 쌀 보냈더니 시어머니 왈 요즘 쌀값 싸더라. 제가 혼전 임신이라고 말끝마다 가정교육 사소한 일 가지고 난리를 쳐서 제가 빌고 끝낸 일도 참 많았어요.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남편이 지금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 새아버지가 사실은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저도 알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저에게 혼전 임신 가지고 가정교육 들먹이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혼전 임신으로 낳은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결혼 전에 아이를 지운 적도 있더군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남편아, 이런 것은 진작 말해줬어야지. 둘째가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도 않더군요. 이 일로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신우 아이들에게 저희는 때때마다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입학한다고 생일이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보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트집 잡아 지랄 떠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태어나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안 온 것 때문에 남편은 한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은 안 해도 자기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한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무슨 소리를 해도 참고 살아온 것은 내 아이의 할머니이고 고모라서 참은 것인데 그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니 이젠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처음 시작은 시어머니의 혼전 임신 이야기였습니다. 시댁에 신혼에도 와 있고 새 시아버지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날 뭐가 그리 심통이 났는지 저에게 혼전 임신을 들먹이면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더군요. 제가 집안 내력인가 보죠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어머니가 혼전 임신으로 땡땡 아빠 낳았잖아요. 요즘이야 혼전 임신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때는 정말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엄청 밝히셨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을 못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그 시절에 혼전 임신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머니는 어린 나이부터 많이 밝히는 체질이었나?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말 더듬으면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시어머니 만나기만 하면 제가 나서서 우리 첫째를 혼전 임신으로 낳았다는 얘기를 괜히 꺼냈어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가 혼전 임신이었다는 사실과 가정교육을 들먹였죠. 시어머니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한 번은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성질 냈어요. 어머님은 내가 혼전 임신이라고 그렇게 가정교육 들먹여 놓고 나는 그러면 안 되냐고 했더니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정말 이성을 잃고 막말 좀 했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 받는 거라고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해야 시어머니가 더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끝까지 웃는 표정 유지했어요. 계속 놀리듯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이 세 번째 아버님인 것도 얘기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남자 없으면 못 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외로워서 재혼한 것은 이해하겠지만 남편과 아가씨의 아버지 제사나 차례는 같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 것도 가정교육으로 못 배우셨냐고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둘째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무 말 없었네요. 진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신우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막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적으면서도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가씨가 아이 지운 것도 들먹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할 때였는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한테 그전처럼 싸가지 없게 굴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밥 먹다가 신우 남편도 있는데 아가씨는 혼전 임신은 아니지만 아이 지운 적도 있다면서요? 이 말을 뜬금없이 말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 얼굴이 확 굳어져 버리더군요. 그리고 고모부가 무슨 소리냐고 놀라서 묻는데 다 아는 얘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아가씨가 아이를 지운 것이 고모부랑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그런 사실은 저도 몰랐거든요. 고모부와 연애할 때 그런 건 줄 알았다고 제가 괜한 말을 꺼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신우가 고모부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지웠다는 사실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욕도 하던 신우니까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남편과 이혼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갚아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런 얘기는 왜 해가지고 부부 사이 나빠지게 하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어머니는 그럼 이모님들과 이모부님들 앞에서 내가 혼전 임신이라고 가정교육 어쩌고 하던 것은 왜 하신 것이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가씨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게 남자랑 자고 다닌 것인데 왜 저를 원망하냐고 했죠. 그런 일이 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잘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고요. 남편과 사이도 좋아졌어요. 특별한 날 아니면 시댁에 잘 가지 않지만 가면 한 번씩 뒤집어 놓고 옵니다. 신우는 시댁에 저희가 갈 때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매친한이 커서 그런지 성질이 더러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만 보면 지금도 당한 것이 생각나서 시어머니와 신우의 약점을 저도 모르게 들먹이게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번 사연은 막말에 허세 가득한 시부모님에게 사사건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만 2년 되었고 6개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신혼이라면 신혼입니다.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느라 신혼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제가 처음부터 시댁에 막가파식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쁨 받으며 시댁과 잘 지내겠다고 매주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드시고 싶다는 것을 사드리고 왔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간 적도 많아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고 보니 내가 뭘 위해 그러고 살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도 시댁에 너무 힘들면서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고요. 결국은 저 혼자 오버하고 혼자 실망해서 막장 며느리가 된 것이기는 하네요. 저희 시아버지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똑똑한 줄 아는 분이세요. 돈은 없는데 있는 척은 하고 싶고 여기저기 무슨 일이든 참견해서 본인의 조언대로 하길 바라는 전형적인 허세 가득한 분입니다. 첫 번째 일은 입덧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입덧을 하고 있는데 상품 가치도 없는 단맛도 거의 없는 사과를 시아버지가 아는 과수원에서 가져와 저에게 주더라고요. 제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들 먹을 과일은 박스로 주문하면서 며느리 먹을 과일은 이딴 것을 주냐고 했죠. 과수원에서 버리는 사과를 가져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먹으라는 시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다고 이 얘기 꼭 해줘야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 당황하시더군요. 임신 7개월쯤에 아이 이름을 지을 것인데 시아버지 아는 철학관에 가서 지어온다고 하시더군요. 장명비가 40인데 당신이 20을 미리 냈으니 저희 보고 20을 내라 하셨습니다. 명절에 큰아버님 댁에 갔을 때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들 계실 때 얘기했어요. 세상에 손주 장명비를 반띵하자는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전후 사정을 모두 얘기해버렸죠.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이 엄청 비웃었는데 저에게 나중에 그런 소리는 왜 하냐고 하시더군요. 손주 장명비가 아깝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집안 내력인지 궁금해서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들께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장명비 다 내셨어요. 하지만 아이 이름은 저희가 예전부터 지어놓은 이름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지어온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고 난리를 치는 시아버지께 전부터 아이 이름 지어놓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럼 장명비는 왜 본인에게 다 내라고 했냐 하시더군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아버님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어온 이름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름으로 출생신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뒷목 잡으시더군요. 저 출산 예정일이 명절쯤이었는데 시댁을 놔두고 굳이 우리 집에서 설을 지내겠다고 우기시더군요.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전이며 만두며 차례 음식 다 했습니다. 남편이 좀 도와줬지만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시아버지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셨습니다. 이제 홍동백서대로 제사 잘 지낼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 검색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아는 것이라고는 홍동백서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식 나르게 하고 상에 음식 놓는 것은 시아버지에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아버님이 한참을 고민하면서 음식을 놓았다고 해요. 상에 놓인 차례 음식을 보니 제멋대로더군요. 이건 조유리 시대로 놓아야 하고 이건 어동육서 이러면서 시아버지가 잘못 놓은 음식들을 제가 다시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아버님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가 이따 차례 끝나면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솔직히 알고 있으면서 차례 음식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집에서 차례 제사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대조까지 차례를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조부모님까지 큰 집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누구의 차례를 지내냐고 시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지방 쓰시라고 종이랑 붓펜을 가져다 드렸죠. 시아버지는 떨고 계시더군요. 얼른 지방 쓰시고 차례 지내자고 했습니다. 큰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 집에 차례상을 차리라고 하니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생각했다고. 나는 시댁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니 이제 무슨 사정이 있는지 속 시원히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시아버지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무슨 쌍놈의 집안도 아니고 아들 둘이 따로 차례를 지내서 조상님들 헷갈리게 만드는 일은 왜 버리셨냐고. 우리 아빠 같았으면 이 차례상 엎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냥 나와 뱃속의 아이가 미워서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냐고 했죠.
결국 차례는 안 지내고 음식만 먹었습니다. 신우가 점심에 왔는데 심해부에게도 있었던 일 전부 말했어요. 심해부도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망신당할 짓은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 5일 뒤에 출산했네요. 아이 태어나면 출산휴가 6개월만 하고 복직하려고 했습니다. 돌진하면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고, 그 전에 6개월 정도 시어머니가 아이 돌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본인이 여행을 다녀야 해서 아이를 못 봐주겠다고 친정엄마 올라와서 아이 봐주라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라고 친정엄마 올라오시라고 막무가내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일하는 중이라 못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손주보다 여행이 더 중요한 할머니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엄마 서울로 아예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 봐주는 조건으로 노후까지 책임지기로 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가 자기 예뻐한다고 저희 엄마 모셔오는 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내막을 모르시고 시부모님이 아이 보러 저희 집에 왔다가 친정엄마 앞에서 입방정을 떨더군요. 사돈은 언제 내려가시냐고 묻길래 아이 봐주는 조건으로 노후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말씀드렸어요. 본인은 이제 아들 덕보기는 다 틀렸다며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친정엄마가 그래도 다 나중에는 친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는데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그럼 자식에게 도움은 안 주고 덕만 보려고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손주보다 여행이 더 중요한 할머니인데 자식 덕을 보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다고 했더니 두 분 다 뒷목 잡으셨어요.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생일이었어요. 직접 제 생일을 축하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뻔하죠. 제 생일상을 받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짜장면 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계신데 생일 음식 좀 하지 그랬냐고 하는 시어머니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신 건지 내 생일을 축하하러 오신 건지 물어봤어요. 불편한 표정으로 입 꾹 다물고 계시길래 내 선물이나 돈 봉투 가져오신 것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없더라고요. 며느리 생일을 빌미 삼아 잔치 음식 먹고 싶은 시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 고생시켜서 잔치 음식 먹고 싶으시냐고 물었죠. 이럴수록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지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얼굴은 또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3주 뒤에 남편 생일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전화로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 아들 생일에는 생일상 꼭 차리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가 계시고 저도 몸 좀 추스렸는데 남편 생일상 하나 못 차려주겠냐고 했죠. 남편 생일 전날 생일상 잘 차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한 시어머니에게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 불편해할 것 같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놀라서 말을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처럼 마음도 정신도 가난한 분들은 처음 봤다고요. 아는 척도 잘하시고 있는 척도 잘하시지만 알고 보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아들 며느리한테 대접은 받고 싶으셔서 대접을 강요하고 계시니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인데 남편까지 못 가게 하지는 않을 테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가 잠시 뒤에 전화하더니 불만이 있으면 대화로 풀면 되지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은 워낙에 일방통행이신 분들이라 대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안 되더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렇게 독하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우리 엄마와 서로 잘하며 지내고 있으니 이혼까지는 생각 없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통화 내용 다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이 돌봐주는 일 가지고 시어머니가 장난친 것에 많이 화가 나 있었나 봐요. 자기도 앞으로 본가에 안 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하는 얘기 들어주고 힘들었겠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받아줘서 마음이 많이 풀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막 욕을 하면서 그래도 시댁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고 남편에게 딸을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바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왕래를 하면 같은 일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신우와 친정엄마를 봐서라도 제가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네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시댁과 평생 왕래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